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오늘도 꽃이 없는 시기에 다양한 꽃을 보여주는 꽃식물들과 다양한 야생화 준비해 보았습니다. 농원의 완다잉초 새롭게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레드 색상, 라즈베리 색상, 블루, 핑크, 살몬 색상이 있습니다. 완다잉초는요, 자라면서 상추 밑둥을 따주듯이 아랫잎을 잘라서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시면 좋아요. 시든 꽃은 바로바로 따주시고 시든 잎도 잘라주시면 통풍도 잘 되기 때문에 꽃을 오래 많이 볼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추위에도 약하지 않기 때문에 키우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밥이 차오르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폭풍 성장하는 앵초 중 하나 되겠죠. 다음 식물은 뱀무입니다. 뱀무는요, 이렇게 노즈 활동이 가능한 장미과 다년생 수컷 야생화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겹뱀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을을 닮은 듯한 주황색 꽃이 피어나고요. 양지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선호하죠. 다음 식물은 백묘국인데요. 마치 눈이 내린 듯한 잎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서늘한 기후 선호합니다. 내한성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마이너스 6도 정도까지 견디기 때문에 따뜻한 남부지방이나 제주도에서는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양치식물의 대표주자 고사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치식물 고사리는요, 인류의 역사보다 훨씬 더 지구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었죠. 때문에 고사리 식물 키우다 보면 꿋꿋함과 강인함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요, 음지에서도 잘 자라나고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매우 잘 자라나죠. 또한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로 선정되어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생명력이 강해서 새로운 줄기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또 빠르게 풍성하게 변화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죠. 고사리는요, 물을 주고 싶은 만큼 듬뿍듬뿍 줘도 되는 식물 중 몇 안 되는 식물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호마타 고사리는요, 특징 중 하나가 분갈이를 하다 보면 발견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미에 발같이 생긴 근경이 나오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경에서도 새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근경을 잘라서 물꽂이를 통해 번식도 가능한 고사리입니다. 지금은 보스턴 고사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물을 주고 싶은 만큼 듬뿍듬뿍 줘도 되는 식물 중 하나죠. 고사리는요, 공기 정화 능력도 좋고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특성을 듬뿍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필리아 페페 되겠습니다. 필리아 페페 동전을 닮은 식물인데 이 식물이 번식도 정말 잘 되고 키우기도 아주 쉬운 식물이죠. 그 옆에 안스리움 있습니다. 빨간 포자가 무르익는 모습 가지고 있죠. 안스리움 농원에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도 아주 화사한 느낌 보여줄 수 있는 식물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샤인 꽃기린도 그 중 하나 되겠죠. 열대지방에서 온 다육식물 중 하나입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생명력이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죠. 또 하나의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 호주메아입니다. 호주메아는 마누카꿀의 원천이 되는 식물이기도 하죠. 한번 보면 꽃이 진짜 예뻐가지고 빠지기 쉬운데요. 잘 키우면 1년 4계절 중에 3계절 동안에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신기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꽃을 보시다가 시든 것이 발견되면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개화 기간이 긴 식물이기 때문에 건조한 겨울철에도 예쁜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기도 하죠. 다음 식물은 휴케라 되겠습니다. 휴케라는 꽃보다도 잎이 매우 화려한 식물이기도 하죠. 또 품종에 따라서 꽃이 정말 예쁜 휴케라도 있습니다. 또 극강의 추위에도 잘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휴케라 되겠죠. 겨울이 매우 척박한 우리나라에서도 잘 자라나기 때문에 조경용으로 매우 우수한 식물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톤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휴케라도 있는데요. 이렇게 투톤의 색상 그리고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휴케라일수록 양지에서도 아주 잘 자라나게 됩니다. 잎이 형광색이거나 조금 밝은 톤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뜨거운 직사, 광선에서는 잎 끝이 조금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휴케라는요, 조직 배양묘 시리즈 되겠습니다. 일반 상모묘, 분주묘와 다르게 묘균 상태로 재배가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적고 건강
건강하며 더 빠르게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아 보일지라도 봄에 폭풍 성장을 해서 풍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유켈라는요, 다양한 나무 그리고 농원에 판매하고 있는 브루넬라와 합식을 해도 매우 잘 성장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켈라 베리 스무디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베리 스무디 유켈라는요, 메탈릭한 로즈 핑크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약간 은은한 실버 색상 가지고 있죠. 내열성이 강한 품종 되겠습니다. 유켈라는요, 식재할 때 관부, 크라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지상부와 뿌리 부분의 경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깊게 땅에 식재되지 않게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너무 깊이 식재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이죠. 간격은요, 또 너무 좁게 식재하는 것보다는 최소 20에서 30cm를 띄워 주시면서 식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료는 멀티코트 같은 완효성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료를 주실 때는요, 잎에 닿지 않게 해주는 게 좋죠. 개체에 직접 닿게 되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3cm 정도는 떨어뜨려 주셔서 주변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오렌지과 나무 중 가장 키우기 쉽고 매력이 엄청난 식물 레몬나무입니다. 오렌지과 나무에 속하는 식물의 특징은요, 꽃향이 정말 좋다는 특징 가지고 있죠. 오렌지 향이 가득한 식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몬나무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요, 환경이 맞으면 꽃과 열매가 1년 내내 피어난다는 거죠. 새순이 나올 때도 잎을 문질문질해 보시면 레몬향이 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봄에 새순 나올 때 꼭 문질문질 해보세요. 아파트에서 키우실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대품을 또 추천드립니다. 씨앗으로 키우게 되면 열매가 달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묵은둥이를 키우시는 것도 좋죠. 다음 식물은 벌레잡이 사총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레잡이도 정말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잎에서 나오는 점액질을 통해서 벌레를 잡아먹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은은한 베란다 불빛, 햇빛 좋아합니다. 개화 시기는요, 사실 환경이 맞으면 계절 상관없이 꽃이 피는데 키워본 입장에서는요, 특히 겨울철에 꽃을 잘 피워준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습도는요, 촉촉한 습도를 좋아하고요. 흙의 상태는 키워보니까 약간 행주를 꽉 짠 느낌의 촉촉함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벌레잡이 제비꽃은 너무 감싸면서 키워주기보다는 약간 거칠게 키워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난 식물입니다. 말려도 웬만하면 잘 죽지 않지만 그래도 습습하게 관리해주는 게 좋아요. 해를 많이 받을수록 잎의 색상이 약간씩 변화하면서 끝에 단풍이 물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 쿠페아입니다. 꽃말은 세심한 사랑이라는 작고 귀여운 꽃말 가지고 있어요. 쿠페아는 개화 시기가 정말 긴 꽃에 속합니다. 추위에도 강한 평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기도 좋죠.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인 식물로 아열대 지방에서 잘 자라나는 부처꽃과의 식물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이제 야생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야생화 들이셔서 봄에 식재하면 그해 봄이 아주 풍성해질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죠. 야생화도 정원과 베란다에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 되겠습니다. 흔하지 않는 느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야생화의 특징이고요. 별 가감이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신 후룩스와도 다르게 포트를 가득 채워주는 지피 식물의 느낌을 물씬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별 모양의 꽃이 피죠. 유럽 페랭이입니다. 페랭이도 무늬가 이렇게 잎에 들어가서 아주 예쁘죠. 하얀 색상의 겉 테두리가 있고 꽃의 색상은 분홍 색상 되겠습니다. 줄기가 늘어지듯이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고 줄기 끝에 꽃이 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하지 않는 매력 보여주죠. 다음은요, 꽃받침나무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주 받침꽃, 흰 받침꽃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칼리칸투스라고 불리는 식물인데 성장이 잘 되고요. 꽃은 목련이나 수련을 닮았는데 이와 또 다르게 매우 개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는 식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달콤한 감목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꽃의 향기가 초콜릿, 계피 향기를 섞은 듯한 향기가 나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감목나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희열이입니다. 희열이 이름을 들었을 땐 우리나라 식물 같지 않은 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외래종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나무가 되겠습니다. 3월 하순부터 4월 초에 잎도 나오기 전에 노란 벌집 같은 꽃들이 가지마다 옹기종기 매달려 꽃을 피우는 식물 되겠습니다. 늘어진 가지 위를 향해 하나씩 달려 꽃이 피는 개나리와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쿠로미 쯔쯔지 한 포트에서 예쁜 꽃이 개화를 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쿠로미 쯔쯔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온 식물이고요. 이렇게 꽃몽오리가 생긴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꽃은 실제로 보면 하얀 색상으로 피어 있는데 그 끝은 이렇게 연분홍 색깔의 색감이 덧입혀져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망이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하얀 색상과 보라 색상 두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없는 상태로 있는데요. 현재 식재도 가능하고 봄에 식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꽃이 관상용으로도 무척 아름다운 느낌이죠. 잎은요 나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재로도 잘 사용이 되는 야생화입니다. 청강초롱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청강초롱은요 꽃의 색상이 매우 화사한 별 모양의 야생화 되겠습니다. 그 뒤에 단풍잎 터리풀이 있습니다. 단풍잎 터리풀은요 입장이 이렇게 단풍잎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터리풀이고요. 꽃은 하얀 색상으로 깔끔하게 피어나죠. 터리풀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먼지 털이처럼 이렇게 보슬보슬 하얀 꽃을 피워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화로 매력있고요. 터리풀 다음으로 보실 식물은 은방울꽃 되겠습니다. 현재 지상부는요 아직 나지 않은 상태지만 뿌리가 잘 돌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은방울꽃은요 신부의 웨딩 부케로도 정말 많이 활용되는 청초한 꽃 되겠습니다. 노랑무늬 흰 붓꽃입니다. 노랑무늬 흰 붓꽃은요 절제된 아름다움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는데 아담한 작은 키로 성장을 하는 붓꽃입니다. 그런데 하얀 색상에다 노란 보석이 박혀 있어서 매우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잎들도 다른 붓꽃에 비해서 매우 절제된 모양으로 휘거나 꼬임 없이 곱게 자라납니다. 자연에서의 절제를 제대로 보여주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노지활동 가능한 만병초를 찾고 계시다면 울릉도 만병초 추천드리겠습니다. 만가지병을 고친다고 전해지는 식물로 유명한 만병초죠. 이름 그대로 만가지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라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4m 정도로 나무로 크게 성장하는데요. 성장 속도가 늦은 것이 특징이죠. 백합 보여드리겠습니다. 흑백합 뿌리 돌고 있고 이렇게 한 포트에 한 곳씩 심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흑백합은 매우 고혹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백합 되겠습니다. 흑백합 말고 농원에 흑색의 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흑패모 되겠습니다. 흑패모 이렇게 12cm 포트에 한 곳씩 심겨져 있는데 검은 날이라고도 불리는 흑패모는요 5월경에 꽃이 피어서 6월, 8월까지 피어나는 꽃은 여름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농원에 신상사랑초가 또 입고가 되었는데요. 선셋 벨벳과 모란 사랑초 입고되었습니다. 선셋 벨벳은 노란 꽃이 피어나는 사랑초로 약간 연한 연두 색상과 노란 색상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란 사랑초는 아직 꽃이 피어나 있지 않은데 옵투샤 계열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홍 색상, 하얀 색상 두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메리스 눈꽃은요 겨울부터 초봄까지 계속해서 예쁜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이 친구들이 번식도 정말 잘 되고 성장 속도도 빨라서 목질화가 되는 식물입니다. 소품 저렴하게 들이셔서 금방 풍성하게 키워낼 수 있는 식물입니다. 가장 먼저 몬타나 의아리 보여드릴게요. 몬타나 의아리 소품과 중품 있는데 소품은 홑꽃이고 중품은 겹꽃 되겠습니다. 몬타나 의아리는요 노지 식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이맘때 식재를 해주셔야지 봄에 쭉쭉 잘 자라나서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묽은 줄기 옆에서 겨드랑이에 줄기가 나오게 되고 꽤 오랫동안 꽃을 피워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화분에서도 식재 가능하시고요. 화분에서 키우면 노지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게 됩니다. 몬타나 의아리는요 바람에 흩날리는 꽃봉오리가 정말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 되겠죠. 노지에서 키워보면 몬타나 의아리 꽃이 클레마티스 의아리 꽃보다 2-3주 먼저
먼저 피어나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정원에 울타리 근처에 식재해 주셔도 좋고, 이때 목대를 굵게 키워주시려면 거름을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더 잘 자라나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플로겐스 바람꽃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엽죠? 꽃 색상은요, 랜덤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배수가 좋아야지 잘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펄라이트에 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네모네 바람꽃은요, 가을이나 이렇게 늦겨울에 식재를 해 두셔야지 봄에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기 너무나 좋은 시기가 되겠죠. 플로겐스 바람꽃의 성장도 보실 수 있고, 봄에는 예쁘고 어여쁜 꽃까지 보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식물 징구르마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꽃도 독특하고 이러한 식물을 키워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유니크한 매력이 있고 노지 활동도 가능한 식물이죠. 꽃도 화사하게 피어나는데 꽃이 지고 나서 색상이 변화하고 수술만 남는 게 또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매화 헐떡이입니다. 역시나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죠. 야생화는요, 이렇게 가을 시즌에 식재를 해 두시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며 봄에 예쁘게 잘 성장을 하고 뿌리도 잘 내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꽃과 같은 식물들은 봄에도 많이 구입을 하시지만 사계 바람꽃, 매화 헐떡이, 또 디어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야생화는 지금 시즌에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잘 키워보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계 바람꽃 하얀 색상, 또 홍합 바람꽃 핑크 좀 진 분홍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꽃도 너무나 잘 성장하는 야생화인데요. 이제 키우기 시작하시면 봄에 한번 또 꽃을 보시고 가을에 한번 두 차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꽃이 피운다고 해서 사계 바람꽃이라고 불리죠. 그 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식물 미니 레위시아입니다. 목대가 조금씩 짱짱해지면서 탄력적으로 생겼는데요. 미니 레위시아 묵은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은 일반 레위시아에 비해서 조금 더 앙증맞고 깔끔한 느낌으로 성장합니다. 식물은 향기별꽃 두 가지 색상 보여드릴게요. 먼저 분홍 색상 향기별꽃 되겠습니다. 향기별꽃은요, 겨울부터 봄까지 개화하는 품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잎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다란 부추를 닮은 듯한 느낌입니다. 부추향이 실제로 나는 듯하죠. 이렇게 보라 향기별 색상도 있는데요. 분홍 색상과 잎장의 모양이 약간 더 좁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색 약간 푸른 색상의 기운을 가진 꽃을 보여준다 생각해주세요. 히어유도 있습니다. 앞서 보신 향기별꽃과 닮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히어유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황금 부추꽃 되겠습니다. 야생화만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아주 가득한 느낌이고요. 색감은 황금 색상, 노란 색상 생각해주세요. 대표적인 겨울꽃을 보여주는 쌀이 4종류 보여드릴게요. 색상에 따라서 보라, 분홍, 하양, 그리고 보카시 있습니다. 보카시 색상은요, 하얀색 베이스에 분홍빛깔을 살짝 얹어준 듯한 느낌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쌀이는요, 이렇게 콩과 덩쿨성 식물입니다. 중품이고요. 어느 정도 수영이 예쁘게 자리 잡힌 식물입니다. 꽃은요, 늦은 겨울 12월 말부터 2월, 3월까지 꽃을 보여주는 기특한 식물이죠. 잎의 모양이 아름답기 때문에 꽃이 없어도 예쁜 식물에 속합니다. 겨울에 꽃을 피워 야생화로 보시기도 하고요. 추위에도 강해서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식물입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잠시 실내로 옮겨주시거나 뽁뽁이 같은 걸로 관리해 주시면 좋죠. 또 빛을 많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충분히 키우실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식물이기 때문에 잎이 늘어지면서 잘 성장합니다. 이때는 통풍 잘 신경 써주시면 좋죠. 분갈이 해줄 때는요, 화분을 갑자기 큰 화분으로 바꿔주시지 마시고 약간 늘려주시면 좋아요. 또 배수층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요. 펄라이트, 난석, 바크 등의 비율을 적절하게 섞여서 뿌리층을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연탄가리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겨울꽃으로서 아름다운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장미입니다. 색감 정말 화사하죠. 이렇게 29보드에 들어있는데요. 장미는요,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되지만 2개 이상 구매하실 시 다른 색상으로 조합해서 예쁘게 키우실 수 있고
쉽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미 보통 키울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식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장미를 키울 때 해주실 포인트는요. 원활하게 통풍시켜주기, 풍부한 일조량을 설정해주기,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한 번씩 관리해주기입니다. 우선요, 장미는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직사, 광선, 양지에서 받아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해야지 꽃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죠. 다음은 포인세티아 4가지 종류 색상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빨간 색상으로 둥근 잎을 약간 가지고 있는 게 마우스 포인세티아고요. 이렇게 선물하기 좋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인세티아 잘 키우시는 분들은 아주 문제없이 잘 키우시는데 처음에 키우시는 분들이 물주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포인세티아는요, 건조하고 습한 것 중에 건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식물입니다. 너무 흙을 많이 말린 후에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을 촉촉한 상태로 유지했다가 약간 말렸다가 다시 물을 줘서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는 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지금 10cm 포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요, 겉흙이 3-4cm 정도 마른 후에 물을 60에서 100ml 정도 주는 게 딱 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포인세티아 물 주는 거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얻어낸 약간의 노하우였습니다. 포인세티아 분갈이 할 때는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배양토에 마사토 혹은 질석 등을 조금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개발 선인장 되겠습니다. 개발 선인장은 농원에 노란색, 분홍색, 하얀 색상 3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2cm 보드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줄기와 통통한 잎의 모양이 개발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개발 선인장은 프로알데히드와 전자파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식물로 소개가 된 적 있죠. 상사화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상사화입니다. 아프리카 상사화는 황금 색상이 노란 꽃 색상이 매력적인 상사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상사화와 또 다른 황금 색상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보기 드문 식물 되겠습니다. 원에 식재되어 있는 수선화 뿌리 활착 잘 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선화는요, 약간 고기를 숙이고 피어나는 꽃인데요. 원산지는 주중의 연안,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에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굵은 식물이고요. 일단 심기만 하면 관리법이 까다롭지 않고 베란다 실내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수선화 뿌리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요맘때 들이셔도 뿌리가 돌고 있지 않은 구근도 점차 뿌리가 돌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선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싹이 나오는 시기에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죠. 또 너무 추운 지방에서 계시다면 토종 수선화 추천드립니다. 토종 혹은 원종 수선화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품종들은 월동을 잘하고 구근이 소멸하지 않는 특징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요맘때 가을 겨울 시즌에 키울 식물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고 식물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오히려 식물들 많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야생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고 또 겨울 식물들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죠. 동백 역시 겨울 시즌을 대표하는 식물 맞습니다. 동백꽃 종류별로 이렇게 꽃망울이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농원에도 동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cm 포트부터 다양한 종류의 중품 동백도 있기 때문에 중품 동백은 문의 주시면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나무는요, 비옥하고 약간 습기가 있지만 배수가 잘 되는 산성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오랫동안 축축한 토양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죠. 겨울철에는 빠르게 건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흙의 상태를 잘 관리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꽃이 빠르게 시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 주시면 예쁜 동백꽃을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죠. 상지한 동백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예쁜 꽃이 연분홍빛으로 피어나는 모습도 확인 가능하셨습니다. 금광의 다리는 농원의 중품 15cm 2가지 종류 있는데 농장에서 꽃이 정말 예쁘다고 추천해주신 야생화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미나리아 제비과 광의 다리 속에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다음은 독일붓꽃, 미국붓꽃 보여주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독일붓꽃
독일북꽃, 미국 붓꽃은 아름다운 꽃잎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정원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꽃이 매우 풍성한 느낌 줍니다. 때문에 정원에서 활기를 더해주죠. 한번 심으면 매년 봄, 초여름까지 개화를 하는 식물입니다. 독일북꽃 햇빛 좋아하죠.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식재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독일북꽃의 식재 시기는요, 늦가을에서 초겨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식재를 해 주셔야지 다음 해에 봄의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는 깊이와 간격은요, 뿌리가 너무 깊게 묻히지 않도록 화면에 나오듯이 뿌리 윗부분이 보이게 식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의 윗부분이 흙으로 완전히 덮이게 되면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뿌리 썩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얕게 식재해 주시면 통풍도 잘 되고 뿌리도 원활하게 순환하여 활착도 잘 됩니다. 붓꽃은요, 번식력이 좋아서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 포기를 여러 포기 식재하시는 경우에 30에서 45cm 간격 두시면서 식재해 주세요. 또한 독일 붓꽃은요, 배수가 매우 중요한 식물 되겠습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아도 좋죠. 특히 노지에 식재한 경우에는요, 처음에 식재하고 나서 물을 살짝 주시고 그 다음부터 물 주기는 자연에 그대로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독일 붓꽃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정말 많이 선호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성장을 하죠. 때문에 노지에 식재하는 경우에 식재 시에만 물을 주고 따로 주지 않아도 좋죠. 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먼 아이리스, 독일 붓꽃, 미국 붓꽃 깊게 식재하지 않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잎이 쓰러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큰 잎이 쓰러질 것 같다면 긴 잎을 잘라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잎을 잘라내도 워낙 생명력이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성장을 합니다. 뿌리가 두세 개 달린 저먼 아이리스는요, 성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성장을 하죠. 식재한 후에는요, 딱히 관리할 게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잡초 제거 정도 해주시면 좋죠. 잡초가 있을 경우 식물의 영양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붓꽃 주변에 잡초가 있다면 제거해 주시면 통풍에도 좋습니다. 분리와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요, 독일 붓꽃 2-3년에 한 번씩 포기를 나눠서 번식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여름이 끝나는 시기에 분리하는 것이 좋고요. 분리 후에는 새로 잘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 야생화 사랑초도 입고가 된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사랑초 농원에 50가지 종류 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춰서 골라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초 역시 야생화 느낌 정말 많이 나는 식물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꽃이 피어나는 사랑초는요, 여름에 휴명기 들었다가 가을에 식재해서 지금 시기에 싹이 나서 성장을 빠르게 해 나가는 동양종 사랑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름에 꽃이 피어나는 사랑초는 한양종 사랑초 되겠죠. 사랑초 종류별로 있으니 블로그, 연두빛 농원 블로그를 참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랑초는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요, 너무 가습하지 않게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건조에도 강한 야생화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엠버부터 시작해서 레드 섀도우 등등 지난주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사랑초가 대거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꽃사진 띄워드리니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또 사랑초 가격들이 다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것저것 골라보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곱게 솟지 않고 지피식물처럼 바닥에 붙어서 자라나는 사랑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푸플레아 살몬 역시 그러합니다. 살몬 색상은요, 약간 코랄 색상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메소니아는 앞서 보신 사랑초들과 또 다르게 입장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느낌 가지고 있고요. 꽃은 주황빛이고요. 줄기는 자세히 보면 붉은 기운을 감돌고 있습니다. 앙증맞고 귀여운 듯한 미루타 사랑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약간 날씨가 흐린 상태여서 꽃망울이들이 활짝 피지 않고 오므리고 있는데요. 사랑초 햇살 가득 받을수록 꽃을 활짝 피워주는 특징 제대로 보여주네요. 연두빛 농원은 원당역 3번 출구에서 50m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차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서 예쁜 야생화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초를 여러 번 키워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구매해서 키워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초 바로 분갈이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죠. 택배를 받고 분갈이를 바로 하는 것은 사실 좋진 않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환경이 바뀌면 몸살이 날 수도 있죠. 때문에 2-3주 후에 분갈이를 해주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또 한편으로 사랑초가 아직 밥이 꽉 차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분갈이를 구분 나누기 할 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특별히 분갈이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존 화분에 있는 흙을 탈탈탈 털어내지 마시고 그대로 분떠서 옮겨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화분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그 부분의 흙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랑초 분갈이 하려고 보았더니 뿌리가 없어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랑초는 구근 식물입니다. 또 일부 사랑초는 깨알 만한 구근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꼭 눌러서 식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초가 꽃이 안 피어나서 걱정이신 분들도 있는데요. 사랑초의 꽃 피는 시기는 품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초는 꽃이 피는데 왜 이 사랑초는 꽃이 안 피지? 라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초를 비롯해 다른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 진딧물이 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딧물이 생겼을 때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딧물을 퇴치하기도 하죠. 먼저 식물 친구들을 한 번씩 소독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소독을 해주시면 대부분의 진딧물은 사라지죠. 사랑초는 새순과 꽃이 올라올 때 진딧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 진딧물이나 사랑초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통풍과 관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든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식물 자체가 약해질 수 있죠.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감기에 잘 걸리듯이 식물들 역시 여러 가지 병충해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병충해 강한 식물들도 통풍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병충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풍도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으로 입제 진딧물 약을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구매하셔서 티스푼으로 4분의 1 정도 소량으로 화분에 올려두시는 방법도 있죠. 또 화분 자체에 흙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아끼는 사랑초에 진딧물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화분을 바꾸고 흙도 바꿔 주었더니 나아지더라고요. 이때 화분은 한번 알코올로 소독을 해 주었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간단하면서도 잘 안 하게 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바로 물 샤워죠. 사랑초를 물로 조금씩 씻겨주면서 관리를 해준 경험도 있습니다. 또 흙에 펄라이트를 섞어줬더니 나아지기도 하죠. 사실 식물을 키울 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흔히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속흙까지 마르면 또 물을 주세요 등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겉흙인지 또 어느 정도가 속흙인지는 내가 부딪혀 보면서 나의 환경과 식물이 좋아하는 습성을 비교해 보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와 식물의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식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식물이 요구하는 환경 사이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노력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죠.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면 사실 그건 나의 잘못만은 사실 아닙니다. 실패했었던 원인은 나의 환경과 생활 패턴에 맞지 않은 식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찾아가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약간의 인내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가 성장하고 꽃을 피워내는 시기에는요, 정말 큰 관리는 딱히 사실상 필요가 없죠.
있죠. 물 마름이 생기지 않게 물만 잘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또 사랑초가 예쁜 꽃을 활짝 피워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햇볕입니다. 키우시는 공간에서 햇빛을 가장 따사롭게 그리고 많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자리에 사랑초를 두실수록 꽃을 더 많이 피워내게 됩니다. 꽃이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요, 물을 조금씩 아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없어지면서 휴식기에 들어가는 시기에는 물을 소비하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용담은요, 또 앞서 보신 쿠카와 다르게 낮게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곱디 고운 푸른 색상과 분홍 색상 두 가지 종류 있고요. 12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얀 색상이 용담은 15cm 포트 그리고 10cm 포트 두 가지 사이즈가 있죠. 이어서 보여드리는 식물은 풍노초 되겠습니다. 풍노초는 농원에 진한 분홍 색상, 일반 분홍 색상 그리고 하얀 색상이 있습니다. 키는 높게 자라나지 않고 이렇게 지피 식물 마냥 붙어서 자라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노초 세 가지 색상 세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아쑥부쟁이, 홍아쑥부쟁이 보셨고 제비꽃도 있습니다. 농원의 홍아 제비꽃은요, 묵은 등이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 하얀 색상 찾으신다면 미국 제비꽃 역시 있습니다. 홍아 제비꽃, 미국 제비꽃 세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비꽃 특유의 야생미 가득한 꽃의 모습과 잎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지구엽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지구엽초는 봄에 앙증맞으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수십 송이의 꽃송이가 매력적인 식물이기도 합니다. 삼지구엽초는요, 30cm에서 50cm 정도의 키로 성장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적당한 크기로 잘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수초도 들어와 있죠. 개복수초, 새복수초 두 가지 종류 복수초 있습니다. 뿌리가 돌고 있고 복수초는요, 늦은 겨울 그리고 초봄에 아무도 꽃이 피어주지 않을 것 같은 시기에 또 꽃을 올려주는 특징도 있습니다. 남천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농원의 남천 10cm 소품 이렇게 있는데 색감이 단풍이 들면서 예쁜 느낌, 가을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중품의 남천은 세 가지 색상으로 종류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색상을 가장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남천은요, 사계절 푸릇푸릇한 잎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라색상 만병소는요, 꽃대 하나 피워준 것도 하나 생겼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는 만병초입니다. 약산성이 흙에서 정기적으로 물을 주면서 키워주시면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식물이기 때문에 잘 성장합니다. 만병초가 좋아하지 않는 계절이 바로 여름인데요. 여름의 더위와 직사, 광선에 약한 만병초입니다. 지금 그 계절을 지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키우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반 그늘에서 키워주시는 게 딱 좋은데요. 또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겨울철에 건조를 관리해주면 좋죠. 화분에 심으셨다면 상토와 피트모스를 섞어서 심거나 분갈이 해주시면 좋죠. 물 주기는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시면 좋습니다. 흙이 너무 건조하면 좋지 않아요. 한겨울에도 화려한 색상의 노란 꽃을 보실 수도 있는 식물입니다. 또 유매의 특징 중 하나가 줄기가 목질화되면서 멋스럽게 늘어지면서 자라나는데 화사하게 피어나는 노란 꽃이 또 매화를 닮아서 엄청 예쁜 느낌도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 담배초입니다. 다른 이름 코페아 이그에나라는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요, 작은 감 모양의 꽃이 마치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자리의 모습이 불이 켜진 씨가 담배처럼 보여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꽃이 피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보시기 좋습니다. 담배초는요, 붉은 꽃은 벌새와 나비에게 매력적인 식물로 꽃과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중품은 이렇게 외목대로 풍성하게 수영을 잡아서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도금은요, 자태가 매우 우아하고 섬세한 느낌 가지고 있고요. 두 가지 색상이 피어나는 모란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어떤 품종의 꽃의 왕이라고 불리는 화왕인데요. 붉은색과 적
녹자색 사이에 색감이 꽉 찬 듯하게 자라나는 색감 가지고 있습니다. 무균절유는요, 먹물에 젖은 듯한 깊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검붉은색의 진한 느낌, 꽃이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한 품종입니다. 황가는 색감이 은은한 노란색으로 꽃을 피워줍니다. 예로부터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또 불리는 목단 중에 인기 높은 품종이죠. 설형도화는 연한 분홍 색상으로 귀엽게 피어납니다. 가을, 겨울부터 가장 많이 찾기 시작하는 야생화 중 하나 되겠죠.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헬레보러스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품종 정말 다양한데 꽃을 보게 되면요, 호꽃이 피어나는 경우 이름에 싱글이 붙는 경우가 많고요. 반겹꽃이 피어나는 경우 이름에 아네모네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한 겹이 더 있는 경우를 반겹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겹꽃이다 하면 더블이라는 글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다가 아네모네가 붙어 있으면 반겹꽃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블이 붙어 있으면 겹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의 가격이 다른 식물에 비해 비싸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직 배양이나 아니면 실생에서 개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농원의 크리스마스 로즈 비롯해서 앵초, 다양한 야생화 개수별로 다양하게 세일 들어가고 있으니 좋은 기회에 들이셔서 예쁜 크리스마스 로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겨울철 로즈 월동보다는 여름철에도 역시 신경을 약간씩 써주셔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관리가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약간은 게으르게 관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팁을 꼽아보자면 겨울에는 따뜻하면서 여름에는 약간 서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름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여름도 충분히 습하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철에는요, 약간의 관심은 접어두고 이렇게 뜨거우니까 물을 자주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발레리나 앵초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입고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품종마다 색감과 화려함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취향을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발레리나 앵초는요, 밝은 환경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여름철에 직사, 광선에 직접 노출이 되면 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서 약간은 그늘진 공간 혹은 간접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는 선호하는 토양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배수가 잘 된다 함은 물을 주시고 물이 고이지 않게 토양에 잘 흡수가 돼서 화분 밑으로 물이 잘 빠져나오는 토양을 말하죠. 발레리나 앵초는요, 겨울철에는요, 당연히 여름철보다 물 주는 속도를 조금은 늦춰주셔도 되겠습니다. 겉흙을 한번 만져보시고요. 토양이 습하다고 느껴지시면 물을 주시지 마시고 흙이 말랐다 생각해 주시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앵초과의 식물들은요, 꽃을 피워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물을 주시고 나서 통풍도 잘 시켜주시면 또 좋죠. 발레리나 앵초를 비롯한 앵초과의 식물들은요, 건조보다는 상대적으로 습기가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 너무나 도움될 것 같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를 키우다 보면 잎이 지면에 닿을 정도로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잎은 잘라주거나 떼어내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그 위에 얇은 흙으로 덮어주시면 후에 더 많은 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크리스마스 로즈 비롯한 발레리나 앵초 역시 농원에서 매년 키우는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자라나는 계절에 걸쳐서 예쁜 꽃을 정말 많이 보여주는 식물 같습니다. 또 발레리나 앵초는요, 원산지가 유럽인데 개울이나 늪의 정원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또 반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성장을 하죠. 약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습연한 환경에서도 이상적으로 잘 성장합니다. 습하고 태비가 풍부한 흙을 선호하는 특징 역시 있죠. 발레리나 앵초와 더불어 프리티 폴리앵초 딥 라일락 색상과 트로피칼 색상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색감이 정말 화려하고 겹꽃으로 피어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발레리나 앵초 꽃을 보시면 드실 수 있는 생각이 확실히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꽃이 정말 꽃 중에 꽃처럼 생겼다는 느낌 역시 받을 수 있죠. 프리티 폴리앵초 버건디 색상은요, 깊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초는 사실 꽃도 아름답지만 예로부터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